네, 반려동물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키우기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는 시간, 슬기로운 반려생활 시간이에요. 자, 오늘도 원헬스 동물의료센터의 노태균 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뵀는데 예.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요즘 약간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조금 타고 다니긴 한데. 운동을 하셔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예, 근데 전기 자전거라서 운동이 많이 되질 않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아니, 2주 동안 그럼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예, 어떨까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네. 요번 주도 병원에서 지내면서 여러 케이스들을 보다 보니까, 요거는 좀 마음에 걸려서 방송에서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서, 네. 그것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어떤 부분인가요? 최근에, 좀 이상하게도 최근에 저희 병원에 IMT라는 질환으로 내원하는 강아지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IMT라는 아니요, IMT, MIT는 그렇죠. IMT는 처음이에요. 예,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IMT는 Immune Mediated Thrombocytopenia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면역매개성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합니다. 네. 좀 어려운 이름이지만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소판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피가 날 때 지혈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혈액성분인데요. 네. 면역에 이상이 생기면서 몸이 스스로 이 혈소판을 적으로 오인해서 파괴를 해버리는 겁니다. 오호. 혈소판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작은 자극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게 되고 자발적인 출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면역의 이상 때문에 그런 몸이 스스로 자기를 공격한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떤 강아지들한테 주로 생기나요? 모든 어떤 견종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중년 이후의 강아지에서 많이 나타나는 편이고, 암컷에서 조금 더 많이 보고가 되고 있긴 합니다. 네. 보통 코카 스패니엘이라든지 푸들 같은 품종에서 발생 소인이 있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특정 품종에 소인이 국한된 질환은 아닙니다. 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명확한 원인이 없이 면역계 이상으로 발생을 하는 1차성 IMT가 있고 네. 감염이나 종양, 약물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2차적인 IMT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할 때는 혈소판 수치 확인뿐만 아니라 원인이 되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키우는 강아지가 이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보호자들이 어떻게 집에서 알아낼 수 있는 증상들이 있나요? 예, 그래서 이게 오늘 방송에서 조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네. IMT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보호자분들이 좀 대수롭지 않게 보시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피부에 생기는 작은 붉은 반점들입니다. 점상 출혈이라고 하는데요. 핀 끝만한 아주 작은 점들이 피부나 잇몸, 눈의 흰자 부분에 생기는데요. 네. 멍처럼 넓게 퍼지는 출혈 반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코피입니다. 강아지한테서 코피가 나는 것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보호자분들이 강아지도 코피가 나는구나 이러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네. 강아지에서 코피는 꼭 원인을 확인을 해야 하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는 혈뇨나 혈변인데요. 소변이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인데 특히나 흑색변이 나온다면 소화관 내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가 됩니다. 네. 네 번째는 무기력함과 식욕저하인데요. 사실 이건 다른 여러 질환에서도 나타나는 증상이라 보호자분들이 좀 피곤한가 보다라고 좀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니까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은 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네요. 그렇죠. 그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네. 저희 병원에 오신 보호자분들 중에서도 며칠 전에 피부에 뭔가 있는 걸 봤는데 그냥 모기 물린 줄 그러니까요. 알았다고 하시거나 네. 아니면 코피가 한번 났었는데 금방 멈춰서 그냥 뒀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 사이에 혈소판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네. IMT는 혈소판 수치가 너무 떨어지면 뇌나 폐, 척수 같은 중요한 부위에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치료가 훨씬 어려워지고 예후도 나빠집니다. 네. 증상이 처음 보일 때 빨리 내원할수록 치료 결과가 좋아진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이거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일단 혈액 검사로 혈소판 수치를 확인하는 게 기본입니다. 정상적으로는 혈소판이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최소한 20만 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요. 네. IMT에서는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희 병원 왔던 애들은 그냥 0입니다. 하나도 없고요. 네. 혈액도말 검사로 혈소판의 모양과 분포를 직접 확인하기도 하고요. 빈혈이 동반되고 있는지 혹은 간 수치나 감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확진을 위한 단일 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검사들과 임상 소견을 종합을 해서 진단을 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적인 원인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 질환이 있을 때 치료가 되나? 이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치료는 가능합니다. 0이었지만 치료가 가능해요. 치료의 핵심은 면역 억제인데요. 네. 면역계가 혈소판을 공격하는 걸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제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상태에 따라서는 다른 면역 억제제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네.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에 입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반려견들도 입원을 하나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 약 먹으면 되지 않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또 특히나 요즘 보호자분들이 분리불안이 있으셔가지고 네. 입원을 하기를 좀 꺼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보통 보호자분들이 뭐 집에서 약만 먹이면 안 되냐 하시거나 며칠만 좀 지켜보면 안 될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 마음을 사실 이해를 하긴 합니다. 이제 분리불안도 있으실 거고 또 사실 또 입원 비용이 만만치 않은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근데 입원이 왜 필요하냐면은 혈소판 수치가 위험한 수준으로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집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활동 중에서도 내부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초기에 혈소판이 다시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사이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중에는 혈소판 수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 즉각 대처가 가능한데요. 집에서는 아이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지조차 알아채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반응이 나타나서 수치가 좀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바로 퇴원해서 통원 치료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치료가 끝나고 나면은 완치가 되는 건가요? 다행히 IMT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예후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치료의 반응도 좀 좋은 경우가 많고요. 생존율도 다른 면역매개성 질환들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다행이네요. 다만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릴 거는 재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치료가 잘 돼서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약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도 수의사의 지도 하에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고 치료 종료 후에도 주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통해서 혈소판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 병원에도 IMT를 3번까지 재발한 애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치료 중이긴 한데 사실 걔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나은 것 같으니까 검사를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병원 방문을 혹시나 중단하신 분들 계실 수가 있는데 재발이 생겼을 때 다시 빠르게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발병 때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는 질환이기도 한데 들어보니까는 빠르게 또 대처를 해서 발견을 하고 대응을 하면은 충분히 또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사람도 이렇게 그 건강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소변 검사하고 피 검사 정도로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강아지들도 좀 주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혈액 검사라도 하게 된다면은 어지간한 거는 좀 발견이 빠르겠네요. 훨씬 좋죠.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강아지들의 1년은 사람으로 치면 4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강검진을 1년 주기로 권장을 드리긴 하거든요. 4년 사람으로 치면 4년 정도의 이제 그 기간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면밀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1년만 해주셔도 충분하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네. 오늘 이 질환도 미리미리 좀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오늘 내용을 정리를 좀 하자면요. 피부 반점이나 코피, 혈뇨나 혈변 혹은 무기력함 등이 보이면은 좀 지켜봐야지가 아니라 오늘 바로 병원에 가야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받으셨다면은 그게 아마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일 겁니다. 초기에 제대로 치료할수록 우리 아이가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나 우리 아이 피부에 작은 붉은 반점이 생긴 적이 있었는지 혹은 코피가 난 적이 있었는지 그냥 넘어가셨던 기억이 있으셨다면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지금 IMT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마치신 보호자분들도 주기적인 혈액 검사를 빠뜨리지 말아주세요.
재발을 빨리 발견하는 것, 그게 우리 아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재발도 막고 미리미리 좀 관심을 많이 쏟아서 두루두루 다 함께 건강하게 예. 이렇게 지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반려생활 원헬스 동물의료센터의 노태균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